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뭔가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이미지가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럼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입사한 날 어떤 팀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하나요? 여러 가지 상상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 상상에 가장 적합한 한 분을 이번 리슨앤조인에 초대했습니다. 중등 1팀에서 학생 한 명 한 명, 팀원 한 분 한 분을 티가 날 정도로 아끼고 또 챙겨주기로 소문난 방성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입사 1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한 이야기부터 어떻게 학생 그리고 팀원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직접 들어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밀당영어 교육운영본부 중등 1팀 팀장 방성태입니다. 90년대생이고요. 네, 9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죠. 맞습니다. 요즘에 MZ 세대라고 부르는데 저 양심. 월드컵 세대. 네, 월드컵 세대 방성태 팀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중등 1팀 팀장이시죠. 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중등 1팀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랑도 있으시면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 1팀에는 현재 9분의 선생님이 계시고요. 9분이요? 네, 학원 학교에서 초중등 학생을 가르치다가 함께 합류해 주신 분들, 네. 그리고 영문학, 영어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바로 첫 직장 생활을 밀당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팀이어서 하는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밀당 영어 내 어느 팀보다도 서로 융화가 잘 된 것 같아요. 어느 팀보다도요? 네, 피플 팀보다도 더 잘 돼 있습니다. 아, 저희 팀보다도. 자신할 수 있어요. 네. 저를 포함한 10명의 팀원분들이 성격이나 배경, 인사이트 다 제각각이지만 네네. 회사 안에서는 서로 같은 고민을 하고 서로 위로도 받고 힘도 되는 그런 아주 돈독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 팀 소개 아주 잘해 주시네요. 네. 그리고 저희 팀에는 밀당 내 유일한 직책 반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떤 반장님이요? 간식 반장입니다. 간식 반장님이요? 네. 네네. 어떤 분 누구세요? 저희 이자옥 선생님. 이자옥 선생님. 저희 아자 요직을 맡고 계십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서랍 맨 밑칸을 내어주셨어요. 이제 네네. 저희가 저녁 때 선생님들 학생들 관리하다 보면은 배가 많이 고프시잖아요. 네. 그때 간식을 제가 종종 사드리곤 했는데 이게 좀 보관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자옥 선생님의 서랍 마지막 칸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반장님께서는 선생님들 때때로 이렇게 간식도 잘 챙겨주시고 재고 관리도 열심히 해주시면서 재고가 좀 비었을 때는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해주셨었어요. 네네. 한 8월, 9월까지는. 네. 근데 요즘은 제 주머니 사정을 좀 걱정을 해주시는지 오.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재고 파악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봅니다. 저 혼자 있을 때 배고프면 열어봤는데 네.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요즘. 아, 네. 간식 반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반장님 제가 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비어가는 서랍 사진과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채워놓겠습니다. 네. 아유. 산에 스낵바가 있는데 또 이제 중등 1팀 내에서는 그렇게 서랍 한 칸을 서로 나누고 즐기는데 활용하시는 게 좀 인상 깊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등 1팀 선생님들이 그 학생분들이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뭐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언제인지 좀 까마득한데 학생분들이랑 좀 친해지는, 가까워지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팀장님 혹시 초등학교 6학년 때 생각나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최고 중에 최고의 자리에 계셨는데 일단 한 학교에서 가장 높은 학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는 내가 최고야, 진짜 음. 내가 짱이야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좀 클 만큼 컸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네. 저희는 보통 요 학생들을 보면은 많이 어리고 마냥 귀엽게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생각보다 더 어른스럽고 진지한 고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냥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을 우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대하기보다는 실제로 정말 학생분들이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히려 학생분들을 한 명의 어른처럼 대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학생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존댓말을 꼭 써주고요. 반말은 되도록 네. 사용하지 않고. 어른스럽게 대해줍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매번 학생들이 개강할 때마다 하는 행동들이신데요. 학생 프로필 사진을 미리 꼭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네. 아이들의 관심사를 우선 파악하는데 보통은 아이돌 사진이나 네. 반려동물 사진이 많아요. 그래서 아, 학생의 관심사를 우선 파악하고 이 부분을 바로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대화 소재로 이어나갑니다. 수업하기 전에 먼저 이제 친밀도를 쌓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쩐지 이제 중등 1팀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프로필 사진을 띄워두고 있어요. 엄청 확대해서 보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학생분들이랑 가까워지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린 학생분들을 가르치는 데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 같은 것, 에피소드 같은 걸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수업 중에 대화가 카카오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어린 친구들은 카카오톡 계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네. 그럴 때는 학부모님의 계정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곤 하는데 네, 한창 이제 이모티콘도 섞어가고 약간 우쭈쭈 해주는 거죠. 네, 나도 초등학생이 빙의가 돼서 네, 학생들에게 편하게 소통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땡땡이 엄마입니다. 이렇게 답장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도 이제 제 나이를 찾게 되죠. 아, 예 어머님 하고 다시 제 나이를 찾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네. 그리고 중1 이하 아이들이 이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음, 학생의 기분이나 상태를 추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네, 제 경험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 그 친구가 내 메시지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의 그 감정도 고려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네, 또 약간 어른들하고 학원 선생님, 뭐 학교 선생님하고 요 텍스트로 소통하는 경험을 쌓게 되는데 네. 이런 경험이 아직 없다 보니 사실 사실관계 그리고 정보 전달이 주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제가 뭐 땡땡 학생 목요일 수업이 끝나고 땡땡 학생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재밌게 놀 거예요? 그러면 네. 엄마 아빠랑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네. 10명 중에 적어도 6명은 이렇게 저희가 흔히 쓰는 크크크나 네. 이모티콘 아니 문장 부호를 안 쓰고 저희들한테 답장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선생님들은 이제 수업하시면서 좀 애간장이 타겠어요, 한편으로는. 네, 저도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요. 네, 남학생이었는데 대답을 단답으로만 음, 진행을 해줬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목요일에 이번 주 너무 고생 많았고 금토일 복습 잘하고 월요일에 만나자고 음,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건넸는데 평소 네. 같았으면은 네라고 하는 요 답장을 바로 저한테 해주거든요. 네. 근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머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죠. 네. 혹시 땡땡이 오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평소랑 좀 달라서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음, 어머님께서는 이제 일주일 동안 아이가 뭐 방과후 활동들 그리고 학원 수업 이런 것들을 다 완수를 하고 나면은 네. 이제 주말에 게임을 시켜주기로 약속을 네. 하셨었대요. 근데 네. 저희 그 학생이 화요일에 미술 숙제를 안 했던 거죠. 아이고, 하필 미술 숙제를 안 했네요. 네, 그래서 삐졌다고 저한테 슬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좀 주제넘기도 하지만은 학부모님께 그래도 땡땡이가 이번 주 뭐 단어도 잘 풀고 그리고 강의도 다 잘 들었다 완강을 잘했다 네. 혹시 게임 좀 시켜주시면 안 되냐고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도 그쵸 이번 주에 열심히 하긴 했죠 하면서 그러겠다고 음, 대답을 해주셨고요. 음, 어머님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저는 그 학생한테 선생님이 어머님께 게임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려 볼까? 라고 말을 했고 그럼 그 학생이 반응이 어땠나요? 그날 제가 이모티콘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치시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네. 게임도 저희가 생각하는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이 아니라 네. 단어 암기 게임이었어요. 그걸 못해서 삐졌다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오, 그렇군요. 그 학생분들이랑 단순히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학생분들이 커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온택트 선생님분들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만났던 그런 과외 선생님이나 네.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도 물론이고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도 종종 생각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섬세하게 소통하고 학습을 운영하는
그런 자세를 지니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온택트 선생님 직무가 단순히 이제 학생분들이랑 공부만 하는 직무가 아니라 학생분들이 정말 학습 의지를 높여줄 수 있게 그때그때 힘을 주는 역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팀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팀장님 스윗 리더십으로 팀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팀원들도 이제 팀장님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팀원분들이랑은 어떻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일단 스윗은 완전한 오해고요. 네. 그 형용사가 저를 형용할 수 있을지는 팀원분들의 동의를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대표님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네, 투표에 붙여주세요. 네, 계속 이야기해 네. 주세요. 사실 제가 여기 계시는 저희 근우 팀장님이나 네. 피플팀 분들처럼 남에게 먼저 살갑게 인사하고 다가가는 성격이 못 돼요. 낯도 많이 가려서. 네. 그래서 저는 팀원분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들을 좀 잘 기억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내가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 알고 있었어? 이런 약간 츤데레 같은 네.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네.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팀장의 역할이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명확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고 그런 것도 역할에 포함이 되겠지만은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게 저희의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물질적인 지원이 있었죠. 저희 팀원분들은 잠깐 이거를 꺼두는 게 좋겠네요. 네, 일단은 여름에는 이제 탁상용 선풍기 또 돌렸고요. 네. 버티컬 마우스를 사드리기도 하고 식사 자리도 자주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생색 내는 거 맞습니다. 네. 이게 언제쯤 돌아오긴 해야 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농담이고요. 이게 네. 하기 싫은 또 까다로운 소통을 대신해주고 그리고 또 약간 또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소통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은 없지만은 출근할 때 마음을 먹고 나 오늘 한마디도 안 해야지, 입 밖으로 한마디도 안 꺼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긴 해요. 네네. 그래서 업무적인 소통도 저희가 텍스트로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하루에 꼭 팀원분들과 하루 말 한마디 정도는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팀원분들이랑 좀 많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음은 그런데 항상 그날그날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침대에 누울 때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팀원분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저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게 되고 또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팀장으로서 이제 팀원분들에게 특별히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요구를 하셔도 좋고요. 특별히 없습니다. 없나요? 네, 없는데 굳이 하나 뽑자면은 네. 지금보다도 더 서로 믿고 의지하고 교류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옛날 말로 많이 또 요즘 말로는 지정 깐부제? 깐부요. 네, 지정 깐부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 깐부제. 네. 네네. 그리고 저희는 정말 저희 팀원분들께 감사한 게 제가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껄끄러운 그런 저조한 성과나 KPI 관련해서 본인들이 먼저 스스로 고민을 해주시고 또 행동에 옮겨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행동들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을 저와 지금보다 더 편하게 소통하고 솔직한 마음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팀원분들이 든든하시겠어요. 얘긴 들어봐야죠. 얘기는 들어봐야 돼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팀장님은 지금 밀당 서비스, 밀당 영어 서비스의 초기 멤버이기도 하신데 그 이 밀당의 성장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떠신지 저는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 공부는 아니고 수업을 들었었죠. 네, 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저희 현대그룹 창업주 정조영 회장님께서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봐, 자네 해보기나 했어? 유명한 네, 말이죠. 많이 쓰이기도 하죠. 네, 그때 입사 당시에는 저희 중학생 이용객이 정말 드물었어요. 네, 제가 입사했던 주차만 하더라도 중학생 비율이 정말 낮았는데 네. 지금은 전체 원생 중에 35% 3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중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밀당 영어를
이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음. 고민을 저 스스로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벌써 35%나 차지하고 있고 네. 매주 20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음. 개강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음. 정말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구나. 음. 노력을 하면 다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도 갖고요. 그렇죠. 그 어머님들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내 아이를 밀당 영어라는 서비스에 맡겼는데 아이가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저걸 공부하고 있는 건지 놀고 있는 건지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네. 좀 해소를 시켜드리려고 네. 자주 소통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현실이 되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얼마나 더 성장할지 무섭기도 하고 네. 또 기대가 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네. 팀장님 이제 입사하고 나서 1년 만에 이제 팀장으로 승진을 하셨잖아요. 네. 고속 승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제 업무나 성과에 대해서 음. 좀 싫은 소리 듣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그래서 좀 인정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모든 네. 분들이 그렇겠지만. 네네. 그래서 입사 초기에는 좀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일찍 와서 늦게 가야지. 남들보다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아이들 늦게까지 봐줘야지라는 그런 약간 무식한 생각을 갖고 있긴 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성과도 나름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몇 주 정도 지속이 되니까 아, 내 방식이 맞네? 이런 좀 매너리즘에 빠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저희 교육운영본부 내에서 저희 프로젝트 데이라고 저희 완강률 향상 방안에 대해 선생님이 조를 이뤄서 네. 또 가설을 세우고 시도도 해보고 그 일을 검증하는 과정들을 좀 발표를 통해서 모두에게 공유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 저희 미니 타운홀 미팅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전에는 작년에는 프로젝트 데이라고 해서 아이고 제가 또 이거를 몰랐네요. 자체적으로 한번 실시를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어떤 거요? 요즘도 많이 느끼지만은 진짜 세상은 넓고 똑똑한 사람을 많구나. 같은 현상을 저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 그 현상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이렇게 마련들을 하시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약간 선생님들을 많이 관찰하고 많이 배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 학생분들을 만났을 텐데 좀 학생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까요? 네,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 한 명이 기억이 납니다. 아,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게 11월 5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수능이 남았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그 친구가 작년 6월에 제가 온택트 선생님으로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근무를 시작했을 시점에 저에게 배정이 됐었는데 네. 제가 밀당 영어 처음 정착할 수 있게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많은 도움을 준 학생이에요. 네네. 그리고 개강하고 한 달쯤 됐을 때 친구한테 밀당 영어 설명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저를 단체톡에다가 초대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연말까지 그 친구가 3명의 학생을 이끌었습니다. 우와. 그 친구 손에 이끌려왔던 또 다른 친구는 자기 동생 2명을 또 등록시켰고요. 마케터네요. 무보수 마케터. 제가 조금 챙겨주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준 거에 비하면 네. 적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네, 저를 항상 즐겁게 해주던 친구였어요. 네. 제가 학생을 즐겁게 해줬어야 됐는데 오히려 저한테 좀 기쁨을 주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도 막 밀당 영어 하고 싶다고 선생님이랑 모의고사 문제 풀래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대학교 가야지 무슨 소리냐고 좀 아쉬워했었는데 네. 이제 올 3월에는 미술 실기 준비 때문에 밀당 영어를 그만뒀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종종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아. 수능 전이니까 응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네. 또 5월에는 저희 밀당 영어 저희 일진 빌딩에 네네. 편지를 보내줬는데 네. 그 과정이 진짜 웃겨요. 봤는데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게 금요일에 그 학생하고 그 친구 손에 이끌려왔던 또 다른 학생하고 네. 그렇게 금요일에 편지를 붙이고 입이 좀 근질근질했는지 선생님 월요일에 출근하시면 깜짝 놀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스승의 날이라고 뭘 보냈겠거니 해가지고 저도 물어봤죠. 그랬더니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희들 근데 우표는 붙였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 학생들이 정말 웃겼던 게 처음 보내보는 거였어요. 아, 그 실물 편지를. 네. 그래서 이게 보내는 이 주소가 정확하면은 반송이라도 될 텐데 네. 자기네들 이름 2개 쓰고 그리고 받는 주소는 정확하게 썼어요.
근데 우표를 안 붙이고 우체통에 넣어가지고 네. 이거 열심히 썼는데 다시 써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는 그래서 어디 우체통에 넣었어 확인을 해보고 어떤 우체국 그 우편 집중국에서 관할을 하는지 네.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는데 이제 담당자분하고 연결이 됐어요. 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담당자분께서 그 영어 선생님이시죠? 애들이 보낸 것 같은데 우표를 안 붙인 것 같아서 네. 본인이 그냥 사서 붙였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가슴 한켠이 진짜 몽글몽글해지면서 아직 세상 살만하구나 살만하구나. 느꼈습니다. 진짜 그래서-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출근해서 그 편지를 받아봤고 그걸 제가 또 사진을 찍어서 제 네. 프로필 사진으로 네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이제 학생분이 써서 보내준 편지였군요. 네, 그 사연이 참 많은 편지예요. 네. 스승의 날에 편지를 이렇게 어렵게 받으시는 분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3인데 우표를 못 붙여요. 아유,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 밀당 팀의 이제 선생님으로 함께 하려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밀당 영어가 에듀테크 기업의 선두주자로서 선두주자죠. 네, 저의 성장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보셨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매력적이고요. 네. 근데 사람은 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고 많은 보수를 받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면은 그 회사 자체가 별로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만났던 좋은 학생과 선생님 사이 그리고 동료 사이 이런 모습들을 제 경험담을 통해서 좀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네. 제가 입사한 이래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이 드니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만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했고요. 지원자분들도 이 방송 들으실 텐데 누구에게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등1팀 방성태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장님 덕분에 밀당 영어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팀원분들과도 아주 돈독하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 팀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성태 팀장님이랑 함께 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요, 검색창에 밀당 채용을 검색해 주세요. 온택트 선생님 채용 공고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recruit@i8flyingbugs.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밀당 채용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리슨앤조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플팀을 맡고 있는 장근우고요. 기획과 구성은 장명성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